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자마자 시가총액 1위의 금융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는 은행주를 사지 않겠다는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의하면 한 주식 투자자는 두 번 다시 은행주를 사지 않겠다. 은행주는 그냥 예금하는 곳이지 주식 사라고 있는 곳이 아니다. 아들에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은행주 사지 말고 만약 한다면 10년이 허비될 것이라고 말하겠다는 반성문까지 썼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 공모주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상장 첫날 오전에 일찍 매도했습니다. 그 후로 많이 상승을 했지만 미련은 없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를 플랫폼보다는 은행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은행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은행주가 저평가되었다고 해도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은행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딱히 은행주라기보다는 은행주의 대표 주식과 증권주의 대표 주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금년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을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금년 1월에는 26조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12조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부진하여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둔화된 탓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5월 초 비트코인이 화랑을 보일 때 하루 거래 대금이 34조 5천억 원을 넘은 바 있고, 가상자산 시장이 부진했던 6월 중순에는 2조 3천억 원 수준까지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국내 2등 거래소인 빗썸은 5월 초 하루 거래 대금이 5조 7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6월 중순에는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수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무료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키움증권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수수료는 0.01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요율을 적용하여 증권사들이 취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식거래가 활발했던 금년 1월 증권사의 코스피 일평균 수수료 수입은 39억 원이고, 주식거래가 침체된 금년 8월 증권사의 코스피 일평균 수수료는 18억 원입니다. 이번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5월 초 업비트의 수수료는 일평균 175억 5천만 원이고, 빗썸은 일평균 14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침체되었던 6월 중순의 업비트 수수료는 일평균 11억 5천만 원이고, 빗썸은 27억 5천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코스피 거래로 벌어들이는 총 수수료는 일평균 최대 39억 원이고 최소 18억 원입니다. 업비트와 빗썸이 가상자산 거래로 벌어들이는 총 수수료는 일평균 최대 315억 원이고 최소 39억 원입니다. 증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벌어들이는 수수료의 12.4%에서 46%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고려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코스피만을 생각한 것이므로 코스닥도 있고 또 해외 주식 거래에 따른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동산 관련이나 채권 등 여러가지 다양한 수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거래에 의한 수수료만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의 경우도 예를 들면 대량의 거래를 하게 되면 일정 수준 할인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거래의 경우 우리나라 30개 증권사 전체의 수수료 수입이고, 가상자산은 단지 업비트와 빗썸의 수수료만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업비트와 빗썸 외에도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수입을 간단히 비교해 봤는데, 가상자산 수수료 수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이 갈수록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시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시장을 우리나라 증권사와 은행들이 가만 놔두고 바라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와 은행 실명 계좌 확인서 등을 받아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하여 실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직접 컨설팅을 했습니다. 주로 IT, 보안 시스템을 직접 살펴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마치고 결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와 함께 컨설팅을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검사 자료들은 향후 특검법의 시행에 따라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사실상 신고가 아닌 정부의 승인에 의해 거래소가 운영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뉴스토마토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살펴보니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여당의 민주당이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인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안은 여당에서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야당과 합의만 되면 공청회를 거쳐 입법 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편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입니다. 이를 보시면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갖춘 거래소만을 금융당국이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등록제보다는 인가제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루 거래대금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허가제로 될 것이고 정부가 이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금년 9월 25일이 지나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허가제라면 요건만 되면 누구든 뛰어들어 정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너무나 싫어해서 금융권에서 거래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의 개정에 의해 또는 실질적으로 허가제가 되면 우리나라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떳떳하게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회사들을 허가 대상에서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라는 것이 주식거래와 유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를 우리나라에서 증권사보다 더 잘 운영할 것은 없습니다.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고 고객 보호 역시 늘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증권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은행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CBDC마저 활성화되면 은행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 금융기관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래이고 은행의 주요 업무이기도 합니다. 코인들도 몇십 개를 운영하기보다는 잡코인들을 제외하고 메이저 10여 개의 코인 위주로만 거래를 하면 안정성의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은행이나 증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게 되면 기존의 거래소들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많이들 이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 확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커다란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권사나 은행이 뛰어들까요? 아무래도 은행과 증권의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과 미래에셋증권이 먼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아마도 9월 25일 특검법이 시행된 이후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저희 가설이고 실제로 KB금융이나 미래에셋증권이 가상자산 거래에 뛰어들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기대하고 은행주와 증권주를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상대로 은행과 증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진출을 한다면 상당한 호재가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 잠깐 오르고 말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의 폭발적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KB금융과 미래에셋증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이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곧바로 추격 매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좀 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